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적 완화와 원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 특히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양적 완화가 가져오는 변화. 먼저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돈을 대량으로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주 사용되죠.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짐바브웨, 독일,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폐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2. 원화의 가치 하락과 자산시장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동시에 시행되면 원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부분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갑니다. 결국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오른 자산 가격과 이자 부담이 가계 소비를 더 위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산 배분과 해지의 중요성.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달러, 금, 원자재 같은 안전자산으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달러와 금값은 이미 상승세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앞으로의 전망. 2024년 연말부터 경제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과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올바른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적 완화와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산 배분과 해지 전략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